저희는 이제 페페오토이고 저는 대표 맡고 있는 권류단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영상 분석을 통해서 그 반려동물 행동인식 기술을 개발하는 팀이고요. 이제 반려동물이랑 사람이 소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은 회사입니다. 저희 이제 집에 있는 스마트폰 공기계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낡아서 안 쓰고 있지만 카메라가 성능이 굉장히 좋거든요. 우리 한 10년 전에 나온 스마트폰도 요즘 시중에 한 5에서 10만 원에 팔리는 CCTV들보다도 사실 카메라 성능이 좋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버려지고 있는 거죠.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죠. 이거를 활용한 CCTV예요. 이제 공기계에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저희 앱만 설치를 하면 CCTV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근데 또 그냥 CCTV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저희 강아지 행동인식 기술이 적용이 된 좀 스마트 펫 CCTV라서 이제 강아지 움직임 있을 때 녹화해주고 그 녹화된 영상에서 어떤 행동들이 있었는지, 뭐 짖음이 하루에 얼마나 있었다, 뭐 활동량은 어느 정도다, 뭐 지난주에 비해 어떻다, 뭐 이런 걸 알려주는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희 시중에 하는 CCTV는 그 진짜 모니터링에만 집중해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간 스트리밍, 그냥 영상 보는 거죠. 영상 보고 이제 끝나고 뭐 이런 기능도 있죠. 실시간 소통이라고 해서 이제 약간 소리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기능 정도는 있지만, 아직 저희처럼 이제 스마트 펫 분야에서는 특히 뭐 행동을 인식한다든지, 행동이 인식됐을 때 노티스를 준다든지, 뭐 구체적인 행동 분석한다든지 그런 형태로 AI를 도입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특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 뭐 공기계로서의 특이점을 하나만 더 좀 강조를 하자면, 이제 그냥 기기를 따로 사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5에서 10만 원짜리 기기, 뭐 싸다면 싸고 비싸다면 비싼데 아무튼 돈이 들잖아요. 돈도 드는데 오히려 그냥 무료로, 기기가 이미 있으니까 무료로 시작을 할 수 있죠. 근데 카메라 성능은 훨씬 더 좋은 거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그냥 단지 지켜보기만 하는 그런 CCTV를 추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도기 사운드라고 있어요. 뭐 백색 소음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풀벌레 소리, 물소리, 뭐 장작 태우는 소리, 빗소리, 그런 것들로 구성된 거랑, 뭐 강아지한테 좀 좋은 음악들이 있어요. 뭐 레게 음악,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레게 음악이 강아지의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된대요. 그런 것들로 구성된 도기 사운드를 원격으로 틀어줄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거는 좀 기초적인 거고, 행동 인식이 좀 더 고도화되면 얘가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뭔가 적절한 솔루션을 줄 수 있겠죠. 뭐 원격 장난감들 있잖아요. 그걸 놀아준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주인이 뭘 해줘야 된다라는 가이드도 이제 AI를 도입했다는 부분에서 좀 앞으로 그런 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양질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을지, 사실 이제 이런 AI 서비스들이 다 비슷한 고민을 할 텐데, 데이터 수집 동의를 희망하는 사용자가 있을까요? 내 개인정보 보호해야죠. 다 비슷한 생각인데, 근데 내가 이 데이터를 얻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좀 명확한 서비스에는 그 동의를 좀 명확하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가 많이 모일수록 이제 행동 분석이 더 잘 되고, 뭐 더 고도화된 정보를 받을 수 있어. 이제 질병 분석까지 가능해. 약간 그런 부분이 어필이 돼야겠죠. 저희도 이제 또 이런 서비스다 보니까 뭐 견종이라든지 뭐 나이, 그런 기본적인 반려동물 정보도 받지만, 이 질병 선택 정보로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나 뭐 알았던 질병, 뭐 그런 것들도 물어보긴 해요. 그런 걸 많이 입력하면 입력하실수록 더 고도화된 정보들, 어떤 뭐 질병의 조기 진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걸 좀 어필을 하죠. 저희도 뭐 사실 그냥 이렇게 데이터 모으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죠. 여기서 좀 더 고도화된 정보를 드려야겠죠. 그러려고 쓰시는 거고. 네. 전문 지식도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이런 건 어디서 좀 받아요? 좀 수의학이나 동물학적 지식 말씀이신 거죠? 네. 공부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근데 논문도 이제 팀적으로 많이 읽었어요. 이제 그래서 AI 논문이랑 수의학적 논문을 같이 읽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창업을 하고 한 1년 반 정도를 그래서 봉사를 다녔는데, 이게 좀 말씀하신 대로 정보 콤플렉스도 있고 실제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어요. 시작하고 1년 반은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갔어요. 이제 토요일, 일요일에 1시간 반, 3시간 정도 봉사하면서 강아지들 보고 이제 하면서 좀 진짜 어찌 보면
강아지들이 이렇게 표정이 다양하구나라는 것도 그때 좀 많이 배운 것 같고, 저는 이제 푸들은 푸들이고 말티즈면 말티즈인데, 아, 같은 말티즈들 이렇게 다르다니. 약간 좀 이제 와서는 좀 부끄럽지만, 반려동물 업계 이제 한다는 입장에서 좀 부끄럽지만, 초반에는 그런 거에서 많이 배움을 느꼈고, 이 행동들에 대해서도 성격들도 이렇게 다양하구나. 같은 상황에서도 외로워하는 애들이 있고 무던한 애들이 있구나. 그런 것도 많이 배웠던 것 같고, 또 사실 또 좋은 인연이었던 게, 그렇게 봉사를 다니면 그 센터 분들은 좀 그런 생각을 해요. 특히 그 어떤 꿍꿍이가 있구나라고 많이 느껴요. 약간 왜냐하면 또 반려동물 회사들이 그런 게 있어요. 그 선한 이미지를 같이 안고 싶어 가지고, 뭐 여기서 구매하면 이 센터에 뭐 몇 %가 후원됩니다 라는 걸 한다든지, 그 자체가 뭐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결국 마케팅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후원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 만약 상품이 예를 들어 마디즈 펀딩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러면 연락 두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센터 분들도 마음을 잘 안 열고 그런 일 안 물어보는데, 제가 한 뭐 6개월 정도 봉사를 그냥 꾸준히 가니까 이제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창업을 했고, 제가 잘 몰라서 배우고 싶고, 강아지도 귀엽고 해서 오고 있다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또 이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센터분도. 그러다가 제가 좀 진정성 있게 하니까 이제 좀 마음을 열었던 기억이 좀 나네요. 근데 저도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많은 얘기 하면서, 또 다 반려동물 전문가분들 많으니까 거기 다 수의사들, 뭐 훈련사들 다 엮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실제로 좀 전문가분 소개를 받아서 이제 교수님 한 분, 거기 이제 그 센터의 자문위원으로 계신 이제 교수님을 저희 자문으로도 모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와달라 하다가, 그래서 지금 그 부산 경상대 반려동물 보건과 교수님이신데, 지금도 저희랑 이제 콜라보하고, 작년에도 협업해서 뭔가 분리불안 관련한 뭔가 솔루션도 같이 내고, 그런 식으로 뭔가 키워나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개발자 출신이니까 창업할 때 제가 수의사 출신이면 그런 고민 안 했을 텐데, 오히려 이걸 어떻게 개발하지 고민했을 텐데, 저희 같은 경우 개발은 할 수 있는데, 이거 그럼 뭘 개발하지? 반려동물에 대해 내가 잘 모르는, 어떤 행동을 먼저 연구해야 될까? 사람들은 뭐 어떤 행동을 궁금해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나이브하고 정보도 없었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인사이트를 많이 얻은 거죠. 봉사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은근히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외출했을 때도 아이들,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상상의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나 없으면 잠만 자던데, 아니면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 CCTV 설치하고 나서 진면목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더 활발해지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 분리불안 그런 거 없고, 얘는 사람 없으면 잠만 잔다 했지만, 뭐 잠깐 자는 것 같았는데 계속 하울링 계속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아, 분리불안 있었구나, 아, 이렇게 심했는데 너무 늦게 알았다, 미안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냥 CCTV만 설치해도 알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CCTV는 그냥 실시간 영상에 집중돼 있고, 또 이런 객체 인식이 적용된 경우도 많아요. 움직임 녹화. 근데 그 클립들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일일이 다 살펴보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딱 저희는 강아지가 있을 때만 녹화하고 하니까 딱 핵심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아, 이런 행동들이 있었구나, 그런 걸 좀 더 잘 캐치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게 알게 돼서 알게 해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할 때 좀 그래도 잘 만들었구나, 까진 아니더라도 도움이 됐구나, 도움이 돼서 좋다, 그런 생각했던 것 같고, 저희가 작년 12월에서야 이제 유료 플랜이 나왔어요. 그동안 아예 생 무료다가 유료 플랜을 냈고, 걱정을 많이 했죠. 결국 돈을 벌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공기기 있으면 무료로 쓸 수 있어, 감사하다, 약간 그런 여론으로 뭔가 바이럴도 되고 홍보도 됐으니까. 근데 다행히도 유료 플랜 내고 나서 유료 구독자 꾸준히 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결국 회사로서 생존하고 성장을 하려면 더 많이 모아야 되는 거죠, 유료 구독자를. 그래서 뭐 다양한 프로모션이라든지 유료 기능의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올해는 계속 해나갈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글로벌 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펫 CCTV 시장, 그러니까 펫 모니터링 카메라 시장 글로벌로 봤을 때 지금 한 글로벌 6천억 정도 되거든요, 한국 돈으로. 이게 근데 그 펫 시장 전체에서는 한 250조 정도 돼요, 그 글로벌 펫 시장. 보면 이제 펫테크 시장이 계속 크고 있고 막 그런 말은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 펫 CCTV 시장 크기는 아직 굉장히 작은 거죠. 국내로 치면 한 300억 정도 될걸요? 정말 작은 시장이에요, 아직은. 근데 뭐 다행스러운 부분은 작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한 2028년 정도까지인가? 연평균 한 25%씩 계속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아직 시장에 선점자도 없는 편이고요. 그래서 확실히 특이점이 있는 CCTV다 보니까 빨리 글로벌로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국내에서 지금 그래도 유저가 월 한 8,000병 쓰고 이제 이탈도 적어지고 이번 달 쓰고 다음 달 쓰는 리텐션도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빨리 글로벌로 나갈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이제 적절한 국가들에서 이제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 같고, 그게 저희 희망 사항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개발은 너무 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CCTV 측면도 있고 행동 분석 측면도 있고, 뭐 CCTV 측면에서는 문의 많이 오는 게 좀 야간 모드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아마 빠른 시일 내로 출시가 될 텐데, 뭐 지금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노기보 유저분들이 있다면 야간 모드 곧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문의들 주시는 거, 리뷰 남기는 거 진짜 하나하나 저 엄청 열심히 봐요. 전 제가 직접 보고 오히려 그걸로 팀원들을 귀찮게 합니다. 그래서 의견들 많이 말해주시면 개선에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뭐 야간 모드라든지 전면 카메라로 녹화했을 때 좌우 반전이 되는 문제, QR코드 화면으로 돌아가지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 다 기억하고 있고 하나하나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 측면에서의 유지 보수 계획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남아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영상 분석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 행동 인식을 좀 더 고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상용화 단계까지 좀 못 도달한 기술들이 많아서 배포를 못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피부병이 있는 좀 고질병인 강아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특히 강아지들이 이제 귀가 이렇게 축 덮여 있으니까 중이염이나 귀병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긁거든요. 긁는 행동 같은 거 인식해서 카운팅해서 알려주고 긁는 영상들 이렇게 보여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긁는 행동이 있을 때 실시간으로 알려줘서 얘 긁는 행동 있으니까 안 되라고 말해주세요 하면 안 돼 하면 얘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엄마 없는 줄 알았는데 하다 멈추겠죠. 그래서 행동인식 기술이 디벨롭 될수록 적용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행동에 좀 더 집중을 했고 행동 교정 측면에서 좀 더 개선이 됐던 게 맞아요. 근데 본질적인 핵심은 헬스케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도기보기 쓰는 분들이 기대하시는 바도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기대, 희망? 아니면 뭐 이렇게 되면 진짜 더할 나위 없다. 이제 내 입장에서는 그냥 똑같은 행동인데 알고 보니 좀 다리를 절고 있다든지 아니면 뭐 심장병의 전조 증상이었다든지 그런 것들을 미리 발견해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반려동물들을 진짜 그런 거 발견 늦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인 거고, 이게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말 극히 필요한 거죠. 이런 것만 미리 잘 발견돼도 나는 10,000,000금을 너한테 줄 수 있어의 영역 아닐까요? 진짜 늙어서 죽는 것도 슬픈데 한 7살에 원인 불명의 병으로 죽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퍼요. 그러면 이제 반려인 분들은 많이 후회하고 하는, 내가 좀 더 관심 가질 걸, 내가 못나서 그래 약간 하는데, 이거 진짜 사람이 발견하기 어려운 경우 많거든요. 이런 것만 잘 발견해줘도 얼마나 좋을까.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마음이 들 거고, 그렇게 가는 게 저희 목적인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가입할 때 그런 질병 여부 같은 걸 물어보잖아요. 그걸 그냥 허투루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면 그냥 그런 질병이 있는 애들이 몇 살 때 있었던 행동, 이때 있었던 행동, 이때 있었던 행동들, 이 생애 주기별 행동들을 다 모으면 이런 질병이 의심될 수 있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를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정말 유익할 것 같고, 그 회사가 가야 하는 방향과 바라보는 방향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코파운더 한 명 다른 개발자 친구랑 같이 창업을 했는데 여기 이 자리에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 안에서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아, 이런 걸 하고 싶은데 우리 아직 이거밖에 없고 이 인원으로 못하네. 아, 그러면 채용을 해야겠다. 아니면 우리 접고 뭐 딴 거 하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으로 뭘 할 수 있을까. 공기계도 그래 생각한 거거든요. 처음부터 공기계를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는 CCTV 영상 분석을 해서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거를 만들고 싶은데, 그럼 CCTV를 만들어야 되네. 그럼 근데 어디 공장을 찾아갈 거예요. 돈도 없는데 그거 이렇게 막 만들었는데 안 팔리면 그대로 저는 빚쟁이로서 사회 초년생을 시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다가 이제 공기계를 쓰면 어떨까. 그 생각을 같이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게 됐고, 처음에 디자인도 그냥 대충 했어요. 이제 제가 학생 때 같이 공모전을 했던 디자이너가 있었는데 좀 푼돈 쥐어주면서 이것 좀 만들어 달라. 정말 최소 기능으로 이렇게 하고 좀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채용 같은 경우는 그나마 개발자로 시작해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제가 기획자였다면 개발자를 채용하기 전에 진짜 아무것도 못하거나 아니면 제가 개발을 공부했어야겠죠. 그래도 개발할 수 있으면 디자인은 막 버튼 구성은 대충 하면 되잖아요. 디자인이 구려서 안 쓰는 사람이 많을 수는 있지만 아예 안 쓰는 사람이 아예 없을 수는 없거든요. 기능만 워킹을 하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네, 그렇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친하게 지낸다? 이게 양날의 검이 있는데 너무 동아리처럼 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친하게 지내는 건 전 좋은 관계는 무조건 좋다 생각해요. 그래도. 근데 좋은 관계 안에서 이제 목표가 서 있어야죠. 그래서 목표 설정을 더 유의 깊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친하게 지내든 안 친하게 지내든 그거는 별개의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 목표만 달성하게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그래서 목표 안에서 하는 목표를 향해서 움직이는 좀 응징력 있고 친하게 지내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본인들도 내 거니까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긴 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냥 약간 주인 의식이나 그런 게 없으면 솔직히 여기서 제 말대로 해도 나로서는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내 월급도 똑같이 나올 거고 근데 아니면 그냥 굳이 반대하면 사실 저도 기분 나쁘거든요. 반대 당하면.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구나. 약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좋은 말 해주면 서로 관계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팀원들 입장에서도 나도 여기에 이제 건 거고 내 삶을 아무튼 나도 애정 갖고 키워나가는 서비스인데 그냥 제가 말한다고 제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막 그거 반영했다가는 좀 안 좋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반대할 건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팀원들인 거죠. 팀원들은 좋은 분들인 것 같습니다. 네.